전주에서 메르스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최대 잠복기 2주를 넘긴 91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서울병원을 거친 6명이 추가로 확인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복지관이 문을 닫는 등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수도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온 오폐수가 수로와 농경지를 덮쳐 농민들이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전북에 메르스 환자가 없어 메르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주에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최대 잠복기 2주를 넘긴 9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서울병원을 거친 6명이 추가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예수병원 의료진들이 3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환자와 접촉한 91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자주 접촉한 예수병원 의료진의 경우 격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사흘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일 기간 도중에 열이 있었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11명은 자가격리를 3일간 연장하겠습니다. 추가 감염이 없을 경우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은 최대 잠복기 2주 후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전주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은 오는 17일, 순창 주민들은 18일, 김제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은 21일에 자가격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91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돼 전라북도의 전체 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666명으로 줄었습니다. 닷새 만에 600명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메르스 확산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 서울병원에 응급실 등을 거친 6명이 추가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자가격리된 이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삼성 서울병원 접촉자라는 점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삼성 서울병원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고 노출 기간도 이제 5일이 추가되면서 통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의 경우 가래 검사는 물론 폐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노인복지 서비스망 가동이 모두 멈췄습니다. 무료급식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복지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번 주까지 잠정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무료 점심 제공도 중단했습니다. 매일같이 복지관을 이용하던 수백 명의 노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심심하고 늙은이가 어디 놀지도 없고 밥도 한 번씩 나와서 먹는데 그것도 없잖아. 곤란해. 보육 도우미와 노노 케어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감염되면 실상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고 그분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관 휴관을 하게 된 거죠.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경로당 역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경로당 공간이 좁아 전염병에 더 취약한 만큼 메르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노인들과 좁은 공간에 앉아서 서로 기침해서 보면 쳐다보고 그러니까 당분간 닫았어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점심 배달을 제외하고 노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각 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망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특히나 취약계층 노인들의 어려움과 불편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부터 정상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휴업한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11곳으로 전주 9곳,
완주와 순창이 각각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휴업 학교 수는 전주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주에 12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전담하는 5곳의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 가운데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곳은 전북대 병원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할 경우 1층부터 격리를 시작해야 되지만 1층부터 음압병실까지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은 전북대 병원 한 곳뿐이고 원광대 병원과 예수병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복도에서 일부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환자에게 보호구를 입힌 뒤 병원 복도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전용 통로 확보를 위해 정부에 129억 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7일 예정한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생명과학고를 비롯한 14개 학교에서 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고사장에서 발열 여부를 체크한 뒤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경우 감독관을 수험생 집에 파견해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수돗물 공급이 반나절 넘게 끊겼습니다. 지난 2일에는 바꾼 지 2년 된 상수도관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길을 막고 상수도관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름 70cm 관이 새벽에 터지면서 길 위로는 물이 넘쳐났습니다. 물이 얕은 여기까지 올라왔어. 가게 앞에까지요? 예. 깜짝 놀라셨겠네? 놀랬죠. 이 사고로 전주시 서신동과 중화산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반나절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식당에서 장사 준비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1,600억 원을 들여 낡은 상수도관을 새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에는 3년 전 28년 된 관을 새로운 관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8년 된 관을 새 관과 함께 써왔고 28년 된 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일에는 전주 종합경기장 근처에서 바꾼 지 2년밖에 안 된 대형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부실 시공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일날 터진 거는 새 관이잖아요. 새 관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형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지출된 4대강 사업비는 경북이 4조 2천억 원, 경남이 3조 1천억 원을 넘었지만 전북은 1,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잘못된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온 폐수가 인근 농수로와 논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 넓은 논에 물을 대는 농수로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하지만 시커먼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로 바닥은 검은 침전물로 가득합니다.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온 폐수가 농수로뿐만 아니라 주변 논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검정색이면서도 파란색이 돋더라고. 푸른색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물이. 이거 콸콸콸콸콸 내려왔죠. 장마지만 물 내려오듯이. 농민들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았지만 폐수 유입으로 모내기를 미루는 등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친환경 쌀 재배 단지까지 근처에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더 큰 상황입니다. 친환경을 좀 해서 먹고 살자고는 이때인데 지금 이런 그런 오폐수가 들어가가지고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냐면은 자랄 수도 없거니와 좋은 식품이 나오냐면 좋은 식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수거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세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폐수가 방류됐다는 설명입니다. 2차에서 3차로 넘기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오다가 물이 넘친 걸 모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넘어간 거죠. 군산시는 폐수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나온 오폐수가 수로와 농경지를 덮치면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주민들이 군산시 출입구에서 일주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주민들은 군산시가 나서 농번기에 이뤄지고 있는 한전의 송전철탑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반대 주민들의 청사 진입을 우려해 출입문을 폐쇄시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송전탑 주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최대 850m 이내로 한정된 송전탑 지원 범위 때문에 익산모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송전탑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넓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에서 660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받게 됩니다.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열이나 기침이 날 경우 메르스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메르스 여부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윤현순 씨는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꼭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단순한 감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콧물이 심하고 이제 기침 약간 하는데 애들이 막 어디 가보라고 막 해가지고 전화가 그냥 불나 애들이 갖고 왔어요. 전주시 보건소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 전담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방문하면 체온을 재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다른 시군의 보건소 또한 메르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리 전문 병원도 지정됐습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메르스 노출자 진료 병원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은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나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메르스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한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 대부분 또 대책 상황실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르스 의심 증상은 열과 기침, 호흡곤란 3가지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가까운 보건소나 메르스 관리병원을 통해 메르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새누리당이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임금 피크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구조개혁 추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57살 권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성일 완주군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50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관급공사 수주료 대가로 동생에게 소개받은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3월에는 지인의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명에게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수입쌀을 섞어 만든 식품을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제조업자 6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완주에 있는 공장에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만든 떡국용 떡 등 3억 5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대표하는 로봇이 예술에 스며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울림을 주는 전시회에 김영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막대에 달린 카메라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해 로봇팔이 그림을 그립니다. 스스로 예술하는 로봇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맞춰 인공 팔다리가 군무를 춥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뒤섞인 기계장치의 둔탁한 소음이 묘한 구조화를 자아냅니다. 팔 다리가 기계로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앉을 자리가 없는 의자 위로 흘러나오는 흑인 노예들의 영가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공 목소리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던 시절에 그러한 필요성들을 그 로봇에게 사실은 부담 지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 조각 작품은 팽팽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주름투성이로 변합니다. 안쪽에 있는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에어펌프에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부를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과학을 품은 예술 작품들. 처음 볼 땐 그저 신기하기만 하지만 그 속엔 인간과 사회, 기술과 미래에 대한 폭넓은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